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L 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좋았죠. 사실 되게 좋았고,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았고, 조선 쪽도 괜찮았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동안 이 밸류업 쪽 관련해가지고 사실 월요일만 하더라도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 당국자에 대한 이 발언을 또 필두로 다시 한번 이 밸류업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또 매수가 또 유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밸류업 쪽 관련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건설기기나 조선 쪽은 어차피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좀 간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결국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이 상승의 결 자체가 좀 상당히 오늘 좋았던 하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 열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STO 입법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 갤럭시와 SM에도 시선을 보내줬고요. HD 현대라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관련주에도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4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올 1분기 실적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여전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한화생명까지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포스트 HBM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눈길을 받았습니다. YIK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던 초전도체 관련주 파워로직스까지 외국인의 시선을 받아줬습니다. 갤럭시링 관련주로 꼽히는 지니틱스도 세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튬 관련주로 꼽히는 앨범알의 주가가 급등했고, 또한 리튬 가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딱 하루만을 놓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밸류업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 우호적으로 좀 오래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미국장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은 PCE, 물가지표에 대한 이런 경계감과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자체는 좀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좀 계속해서 한 6일 연속 정도 좀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거의 한 4월 달 정도 이후로 단 한 번도 7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우위에 있던 시장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미국장의 상승과 또 주변 국가인 일본 증시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반발 매수의 성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산주나 일부 반도체 종목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일정은, 그러니까 이벤트는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하고 바로 공매도 금지와 바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우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 기회를 짬에 있어가지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롱숏 전략 같은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제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높여주거나 그동안 저평가됐던 요인들 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이 ROE를 높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 외국인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딱 하루만을 놓기보다는 최근에 외국인들은 아무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눈길 가는 종목은요, 반도체 종목이고요, YIK입니다. 자, 이 YI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매일 아침 오전 8시마다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실제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또 바로 어제도 넥스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10%에 가까운 급등세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시장의 글로벌 주도 트렌드는 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앞으로의 이슈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물론 이제 YI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HBM 쪽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HBM3E에 대한 부분들, 뭐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하방을 좀 경직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 바로 저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뭐 CXL 쪽 관련된 종목이라서 좀 이거와 관련된 이슈 부각 가능성을 좀 높게 봤던 거고요. 자, 특히나 이제 뭐 다음 달 맹콘 2024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CXL 쪽 관련된 이슈는 다음 달에서도 얼마든지 좀 계속해서 좀 이슈 부각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시장의 키워드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좀 YIK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기관이 아니죠, 외국인 시선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YIK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또 김태윤 매니저님이 오늘 오전 8시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장중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YIK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역시 조선 관련주, 삼성중공업의 기관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기관은 대장주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페노션은 무려 19거래일 연속 기관이 폭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의 법 개정, 이제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고 있는 방산 관련주 현대로템에도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역시나 1월부터 꾸준히 시선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빅칩이 늘면서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텍이 첫 번째 랭크됐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본느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또한 코스메카 코리아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면역항암제 관련주로 큐리언트가 랭크됐고요. 빠질 수 없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PSK까지 랭크됐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업황이 좋은 업종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 업황 나쁘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방산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 방산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애물 역할을 했었던 이 수은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앞으로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적지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뭐 PC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만약 높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약간 기술주나 성장주들 또는 그동안의 상승이 많았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 들어가지고 1월달 CPI나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그 가격 인상 판매를, 그러니까 제품 가격 판매를 가격을 앞으로 좀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에는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는 그 CPI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상승을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PC 가격 지수가 이번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이 PC 그 가격 지수 발표에 대한 이벤트를 좀 무난하게 소화를 해야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올해 한 번은 충분히 수익이 크게 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우선 아까 제가 반도체 종목을 선택을 했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방산주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명은 이제 현대 로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은법이죠. 이 수은법 개정안이 이제 바로 내일 그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무난하게 좀 통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정안 처리 시에는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뭐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수주보다 2차 수주의 금액이
규모가 더 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를 한다면 이 폴란드와의 2차 계약도 본격화 또 요 기대감이 또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이슈뿐만 아니라 이 철도 사업 쪽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그 LA시가 발주한 8천억 규모의 이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 최종 사업자 또 선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는 바로 14년 만에 또 수주였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 수주였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제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중국 중철하는 이 CRRC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이번에 그 미국 LA 쪽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 입찰에 참여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또 호주 쪽 관련해서 같은 또 내용들로 또 이야기들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중국 기업이 시장에서 소외를 당한다, 관심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량들을 지금 현대로템이 철도 사업 쪽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 방산 쪽에 대한 업황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본업에 대한 부분도 뭐 예를 들어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전보다 확실히 올해부터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기대감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현대로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YIK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와 방산, 또 YIK와 현대로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시선주 출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는 종목을 보통 선택합니다. 현대로템을 선택을 할 거고요. 가격 전략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초가 매수고 약간은 좀 단기 이격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1차 목표가는 38,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기관의 시선주로 꼽아주신 현대로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또 매니저님이 평일 오전 8시에 매일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오후 8시에도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네, 솔직히 피곤해 죽겠습니다. 많이 피곤해 죽겠고, 8시, 오전 8시마다 매일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날 이제 핵심 이슈와 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실제로 장전에 EV 펠리클 관련된 이슈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SNS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어제 또 저녁 공개 방송에서는 넥스팅이라는 기업,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받지 않았던 기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8시, 그냥 한마디로 88 주식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크게 시세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선주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